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2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28일차. 이야, 그쵸? 네, 오늘 195페이지예요. 흙 속의 진주를 찾으려는 순수한 열망. 그쵸? 순수한 열망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 은숙님도 감사합니다. 들어오시고, 네, 들어오시네요. 그쵸? 네. 볼게요. 흙 속의 진주를 찾으려는 순수한 열망. 임원이 무대 뒤에서 선수들의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우승팀을 빚어낸 과정은 CJ 스캔더의 접근 방식과 빼닮았다. 웨인 톱스는 이렇게 기록한다. 임원은 관심 있는 모든 선수에 대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원했다. 그 덕분에 그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선수에 대한 완벽한 그 포트폴리오, 1977년 우승팀의 최다 득점 선수 6명 중 절반, 득점 상위 9명 중에서 5명이 2차와 3차 하위 라운드에서 임원이 지명한 선수들이다. 스티브 무어는 임원을 두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스튜는 농구 광들의 하위 문제, 하위 문화. 제가 글씨가 막 헷갈리게 보이는 거야. 정신이 몽롱해요. 앉아서 수다를 떨어야 되나. 제가 어제 그제 너무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밤늦게 잤는데 몽롱한 거예요. 정신이 아직도 깨어나지가 않네. 어제 그저께부터. 그래갖고 이 글씨가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아우, 정신 차리고 잠깐, 네, 다시 또 볼게요, 제가.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일을 안 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다시 볼게요. 죄송해요. 슈튜는 농구 강의 하위 문화, 내부에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특징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 문화에서 거의 정점에 선 사람입니다. 천재로 통했지요. 천재라는 거요.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 회장 놈손주의 말이다. 회장 놈손주래요. 놈손주의 말이다. 이거 잘못 읽으면 회장 놈. 뭐 이렇게 읽게 생겼어요. 그죠? 회장 놈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읽어보는데 회장놈? 하는데 보니까 회장, 놈손주라는 성함이 놈손주예요. 그래서 잘못 이르면 회장놈이라고 읽을 판이에요. 그렇죠? 놈손주의 말이다. 칼럼 리스트 필립 본디가 쓴 1984년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책에 따르면 임머는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인사 담당자로 통했다. 다른 구단들이 그의 스카우트 과정을 뒤쫓고 그가 어떤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만큼 뛰어났으며 크게 존경받았다.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구단이 힘과 속도, 조정력, 민첩성, 수직 점프력 등 눈에 띄는 신체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임머는 선수 내면의 속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면에. 그러니까 겉에 있는 어떤 실력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 내면을 보는 거, 내면의 속성을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내면의 속성을 본다는 거야. 그는 신인을 지명하기 전에 선수의 기록과 경기 모습을 지켜보는 한편 선수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싶어 했다. 특히 그는 경기 시작 전에 몸을 푸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파악했고 예전에 가르친 코치와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선수의 마음 자세나 동기, 그리고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리건주의 일간지에 따르면 임머는 저명가된 선수들을 저평가된 거. 이름도 안 보여요. 글씨도 안 보여요. 임원은 저평가된 선수들을 발굴하는 능력으로 명성을 쌓았다.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은 그의 따뜻한 성품만큼이나 놀라웠다. 그는 수직 점프력 못지않게 인격과 지성이 훌륭한 선수를 원했다. 그러니까 수직 점프를 원하는데 수직 점프 못지않게끔 뭐야? 인격과 지성이 있느냐 이거야. 지성이 있는 훌륭한 선수를 원했다. 참 저는 이런 거 읽어보면 우리 선생님 참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성이 상관없어. 인격도 별로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선생님은 기본데 우리는 매처? 매처도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테이크한 거예요. 저는, 야, 이게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많고, 너무 어제도 식사를 사주시는데, 어떤 저 치유사들하고, 그게 있었어요. 치유사들하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먹기는 했는데, 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가 되겠나 하면서 사드려야 되는데 먹어가 되겠나 하는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또, 이제 뭐, 이런 걸 저런 것들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어, 뭐 진짜 이 기거 아니 그냥 그래도 그냥 주기만 하는 거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에 참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격이 되는 거야? 인격과 지성이 되는 거야? 인격과 지성이 되느냐, 이제. 내가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스타일이지? 기버? 매처? 테이커? 큰 세 가지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버가 되기 위해,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선 기버가 돼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큰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버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기버 방향으로. 그래서, 어, 내 인격을 더 신념을 놓고 더 인격과 지성을 더 있잖아요. 높이는 거, 의식을 높이는 거죠. 의식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꾸 원하는 것만 있지 않을까.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내가 혹시 피해볼까 봐,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는 기보가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릴 때 손해를 봤지? 무엇 때문에 나는 피해보고, 그래, 피해봤다고 생각을 했지?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인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것들을 또 막 뛰다 보니까 별로 또 할 게 없는 듯한 게 있는데, 또 어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 굳이 걸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너무 모르니까. 또 이게 있는 거야. 너무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가 있는데, 또 같은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나 이렇게 사업자들은, 이 정도는 하지 않아? 이 정도는 하지 않아? 그래서 그 평가를 갖다가 내가 주는 기준 평가 있잖아요. 그걸 높여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기준 평가를 높이 보면, 이게 밖에 세상에 보고, 그냥 자꾸 내가 그 기준을 보고 평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게 또 아닌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인격과 지성을 높여야 됩니다. 어이구, 서영경님, 어인일로 들어오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서영경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1970년 임머는 당시 NBA 신생팀이던 블레이저스의 스카우트 팀장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그해 여름 농구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수를 공개 모집하는 테스트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농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홍보 목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임머는 다른 팀이 무시하고 지나친 숨은 실력자를 찾을 생각이었다.
그 테스트를 통해 팀에 합류한 선수는 없었지만 흙 속의 진주를 찾으려는 임원의 열망은 몇 년 후에 결실을 맺었다. 1975년 임원이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25번째로 지명한 포워드 밥 그로스가 그 주인공이었다. 코치들과 팬들은 그 지명이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로스는 시애틀에서 대학 농구 선수로 뛰며 평균 10점 득점을 올렸고 10득점을 올렸고 롱비치 주립대학으로 옮겨간 2학년 때도 경기단 평균 6.5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프랭크 코피는 브레이저스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 정말로 샅샅이 뒤지지 않는 한 밥크로스의 대학 시절과 프로 선수 생활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고 기록했다. 임머는 우연히 롱비치 주립대학과 미시건 주립대학의 경기를 보다가 상대팀이 속공에 이어 손쉬운 레이업 슛을 하는 걸 그로스가 몸을 던져 블록 슛 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관심이 생겼다. 임머는 그로스를 면밀히 관찰해 그가 근면한 선수라는 증거를 더 찾아냈다. 그로스는 3학년이 되자 평균 16득점 이상을 올렸다. 2학년 때에 2배가 넘는 점수였다. 포피는 임원이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보석같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대학 시절 코치 중 한 명은 크로스를 어기심 없이, 이기심 없이네요. 어기심이 아니라 눈이 막 이가 어루 보이고 있잖아요. 막 지금 막 눈에 쫙 읽어봤는데도 있잖아요. 이기심 없이 팀에 헌신하는 선수라고 극찬했다. 이기심 없이 팀에 헌신하는 선수.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팀이 폭발을 하죠. 근데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찾아야 되는데, 이만큼 주면 내 거 찾아야 되는데, 요만큼 줬으니까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손해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뭐, 어쨌든, 내 자신 자체가, 뭐, 그룹은 2차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룹은 2차적인 거고,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선물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심 없이 팀에 헌신하는 선수가 나부터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기심 없이 그냥 이 팀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음 제가 경험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의식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같은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저는 감정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감정만 딱 부딪히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딱 부딪히면 일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연찮게 의식 수업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듣는데 안 듣는 팀들은 저거 왜 듣냐. 저보다 멘탈들이 더 강하신 거죠. 저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멘탈이. 그 왜 굳이 듣냐?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감정이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너무 감정에 몰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차가 적당하게 돼야 되거든요. 일할 때는 일을 하면서 뛰면서 감정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고, 이쪽은 감정을 너무 안 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뛰다가 감정에 걸리면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거를 하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이거 필요해서 하는데, 왜 내가 필요한 것을 본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저희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아주 절하하는 어떤 그런 멘트를 누구 하는 게 들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아니, 이렇게 헌신하면서 도와주시는데, 저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어,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 그냥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그냥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냥 그 생각만 했었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제가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같이 하자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시더니 알겠다 그래가지고 한 3년을 특공대를 했어요. 이 위드 그룹이 생기기 전에 3년을 했어요, 특공대를.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제가 제안을 해서 선생님 그룹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와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는데 뭐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가 다 도움을 받죠. 선생님한테 똑같이 도움을 받거든요. 도움을 받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이 선생님 그룹을 위해서 밖에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짜 순수한 마음에 도와드리겠다 해서 했었어요. 한 3년을 했거든요. 그, 근데 그때 저는 요 근래 무슨 생각을 하다 그 생각이 또 나온 거예요. 그때 누가 더 컸는 줄 아세요?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그룹이 엄청 커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특공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15명, 15명이다 라고 해서 착출을 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여기 15 해서 3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특공대를 만들었을 때 제가 그 똑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순수한, 그러니까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선생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이게 아니라 그 장을 하면서 그냥 제가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 전체 장을 하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커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위드그룹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특공대를 3년을 하고 저희 그룹이 그 사무실 한 칸씩 이렇게 있었어요. 한 칸씩 있었는데 제 또 독립돼 있는 팀들도 다 따로 이제 한 칸씩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 사무실 한 칸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만 제일 거기 여러 팀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혼합으로 종합편이었었어요. 거기 한 칸씩 차지하고 뭐 5층 뭐 4층 뭐 어디 막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이제 칸에. 근데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년쯤에는 이게 너무 불어날 것 같다. 내년쯤에는 사무실 얻어야지 했는데 알아봤는데 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이 동성로 이 시내 120평인데 지금은 올랐죠. 300이 넘어요. 지금은 월세가. 그래도 동성로에서 120평이 300 넘으면 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0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250인가 280인가 그런 게 동성로에 있는 거예요. 시내에 120평짜리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해서 이 사무실 차린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냥 의식 공부를 듣는 것만으로도 듣고 질문하고 내가 좋아진 것만으로 해도 내가 야, 저 선생님한테 무엇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특공대를 3년을 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면 내가 받는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할 때 진짜 이기심 없이 팀에 헌신하는 선수, 이기심 없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또 드네요. 그래서 극찬을 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블레이저스는 그로스의 세 번째 시즌에 NBA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경기당 평균 17 득점을 쏟아부으며 활약했다. 승패를 좌우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기에는 줄리어스 어빙을 맡아 수비하면서도 각각 25점, 24점을 올리며 팀을 이끌었다. 빌 웰튼의 말을 들어보자. 밥 크로스는 팀의 윤활유 같은 선수였습니다.
팀의 윤활유 같은 선수. 그가 있어서 팀이 원활하게 들어갔지요. 밥은 끈질기게 뛰고 제지하고 수비했습니다. 밥이 없었다면 포틀랜드는 우승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지하고 수비하는 거예요. 내가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볼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친구들에게 잘 찰 수 있고 가까이 있고 그러면 딱 봤을 때 빨리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이 볼을 넣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수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할래가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진짜 인성이 여기선 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근성을 보고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자비로 들어와. 아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받지 못했다는 어릴 때 그 마음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사랑해주세요, 관심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거를 아, 진짜 끊어야 되겠구나. 왜 그런 마음이 표현은 안 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는 있더라고요. 뭔가를 막 이래 안 해도, 아, 그냥 뭐, 그러신가 보다 해도 그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벌써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에 대한 그 부분을 하잖아요. 그걸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머는, 그래서 선생님도 징하지 않을까. 징그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징그럽겠다. 진짜 다 커가지고. 야, 선생님도 징그럽겠다. 근데 의식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표현을 안 하실 뿐이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볼게요. 임머는 다른 구단들이 기버를 저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버를 구단에서는 저평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큰 팀에서도 선생님이 기버인데 저평가를 했죠. 근데 그 저평가를 듣는 그 마음에 저는 진짜 도와주고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잘 되는 경향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뭔가 이기적으로 뭔가를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럼 뭐 들으면 그냥 이게 점점 사람이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여기 5명 추가, 여기 5명 추가, 20명,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특공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막 점점 저희는 막 여기 들어오진 못해도 특공대는 들어오지 못해도 사람이 막 불려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야, 이 기버를 저평가했다는 그 말에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보고 있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좀 엄마한테 뭐 오빠한테 욕을 주고서 엄마 나 오빠한테 이거 줬으니까 엄마 나 이만큼 선물 사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마음이 없어져야 내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엄마에 대해서 집착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면 내가 성공을 하는 거지 다른 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저 밖에 있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내 거고 못 되는 것도 내 거잖아요. 자꾸 밖에 있는 투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 이게 투사구나. 그거를 좀 더 알겠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또 걸려서 투사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또 보이네. 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 문제가 보이네. 밖에서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문제는 좋은 거죠.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매일 신나는 것 같아요. 요새 엄청 신나요. 사업적인 감각도 막 올라와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아직 몸에서 안 벗어난 거예요. 몸에서 벗어나지기는 커녕인데 아이고 또 내가 이제 너무 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몸이 이제 막 몽롱해지는 거죠. 그것 또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몸은 이 세포가 건강하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또 이제 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주목받으려 애쓰지도 않다는 거죠. 기본은 주목받으려고 애쓰지도 않,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뭐
기버가 아니다. 주목받으려고 하면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버로서 어떻게 하나 조용히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자꾸 빼야 돼요. 그죠? 뭔가를 자꾸 빼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아직 막 도사리고 있는 에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려하게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주목받으려 애쓰지도 않고 화려하게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 게 기버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기버가 하는 의식이다. 현재 어떤 선수인지보다 무엇이 그를 성장하게 해 앞으로 성장하게 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선수인지보다 무엇이 그를 성장을 해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느냐. 막 띄어쓰기도 까먹어야 되네. 죄송해요. 오늘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때. 그래서 컨디션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막 말이 막 그러니까 어떤 선수일까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무엇이 그를 성장하게 앞으로 할 것인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성장할 것인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가 잘하는 것을 톡톡.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다른 데서는 잘하는 거를 탁 하면 이거 내 잘하는데 하고 뛰고 막 들고 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있잖아요. 뭐요? 나 잘한다고 해도 있잖아. 나는 잘해도 있잖아. 주기 싫어. 주기 싫어. 몰라. 난 안 해. 못해. 막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가 늘어지는 게 있나 봐요. 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게 늘어지고 막 있죠. 막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왜 또 오빠, 엄마 제가 늘어졌나? 동생이 뭘 했을 때 내가 늘어졌나?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늘어져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전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는 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늘어지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 엄마가 늘 힘들어 했거든. 그러니까 난 늘어지고 싶어도 늘어지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늘어지는 사람 보면 저건 뭐야? 하는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어지고 싶었었구나. 근데 엄마는 선생님은 힘들다는 말씀을 전에 가끔씩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근데 엄마는 늘 그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늘어지고 싶어도 늘어지질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밖에서 내 안에서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니 밖에서 있는 어떤 그림들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 기부로서 어떤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 인격과 지성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 오늘은 못 나갔는데 중간에 또 내일 마지막 부분을 진주를 찾는 거 어떻게 진주를 찾을 수 있을까? 흙 속에 진주를 찾으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 그쵸. 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쉬고 내일은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토요일 날 요번 주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어,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서울에. 그리고 10월 11일 날은 호킨스 박사님의 영상을 직접 보면 실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만났을 때 에너지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근데 영상을 또 보면서 그 호킨스 박사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강의하셨던 거를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게 있었어요. 영상에 유튜브에. 그게 사라진 거예요. 와, 완전히 그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허허허허 하고 웃으시는 게 있는데 너무 해맑아요. 그 에너지를 듣기만 해도 야, 진짜 좋다. 그래서 제가 저 예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호킨스 박사님 그거를 들었거든요. 허허허허 하면서 농담도 하시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다.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고. 몰라서 그래. 그 얘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그래서 몰라서 저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줌으로도 송출이 안 되고요.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에 그대로 틀어가지고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1일 호킨스 박사 영상 그냥 듣는 거요. 와, 이 가치를 저는 정말 조금은 알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전에 그거 보고, 아, 또, 그거 보고, 그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통역을 해가지고, 글을 자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회복이 조금 돼, 그거 보고 괜찮아지고 또 나가고 또 그거 보고 초창기에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호킨스 박사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 영상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일 날 뭐 사무실이 박 터져 나가더라도 의자가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가지고들 많이 보고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들 참석하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시장